2014년 시카고 오파 트레이드 스쿨, 시카고 한인무역협회는 통상 개척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년차를 맞이한 시카고 무역스쿨은 6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윈댐 글램 스윗에서 개최됩니다. 무역에 관심 있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동포 청년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및 수강이 가능한 분은 신청 가능하며 등록비는 숙식 포함 $100입니다. 6월 15일 접수 마감되는 이번 시카고 무역스쿨의 신청서 배부 및 접수 문의는 630-238-1030, 847-630-95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순서입니다. 변함없이 뉴욕의 송지영 씨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뉴욕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뉴욕 83도의 화창한 날씨와 함께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기온과 함께 올라가는 게 아마 관광객의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맑은 날씨에 뉴욕 어딜 가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한 차례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긴 하지만요. 수요일 오후부터 다시 화창해진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뉴욕은 사람 많기로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다 관광객들까지 몰려서 요즘 성수기를 이루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인 1세들의 생생한 인생 증언을 영상으로 옮겨 담는 레거시 프로젝트가 제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15일 녹화와 녹음 장비 설치를 위해서 뉴욕 한인 봉사센터 플러싱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찾은 이형지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 대표는 레거시 프로젝트에 한인 1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레거시 프로젝트는요, 격동했던 근현대사를 그대로 관통해온 한인 1세들의 스토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로 그 자체만으로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요. 개인 스스로에게도 지나온 인생을 반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통해서 한인 1세뿐만 아니고 2, 3세대가 서로를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녹음과 녹화는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작과 편집이 완료되면 참가자에게 해당 영상을 제공하게 되고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정보는요, www.koreanamericanstory.org를 방문하시면 다른 참가자들이 남긴 영상 클립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과 그리고 우리 이민 역사를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뉴욕뿐만 아니라 뭐 미주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주 큰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예전에 한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잉그리드 클립스 LG전자 미주 본사 신사업 건립이 갈수록 난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LG전자 시민환경단체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서 연방환경보호청 역시 최근 기존 지지 입장을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UT뱅크 EPA 뉴욕 뉴저지 지부장은요, 팰리세이드 숲과 절벽은 후대를 위해서 보존되어야 하고 고층 건물 신축이 조망권을 가로막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 11일 LG 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EPA 측은요, 신사업 건립 부지와 자연물 사이에 열린 녹지 공간 등 완충지대가 들어서 환경과 경관 훼손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LG와 지지 협정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입장을 바꿔서 현재 그 입장을 철회하면서 그 신사업 건립이 난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소식 들었는데 우리 기업이 좀 좋은 자리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반대가 또 만만치가 않군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한인을 비롯해서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경찰들이 북부 뉴저지 지역사회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리와 팰리사이드 팍을 비롯해서 해켄색, 버겐필드, 크랩턴 등 이민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북부 뉴저지 지역 경찰의 상당수가 이중언어와 이중문화에 익숙해서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한인 인구가 절반이 넘는 팰리세이드 팍의 경우는 경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 부서에 최소 1명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이 상주해서 지역 한인들의 민원을 돕고 있습니다. 포트리 경찰 측은요, 아시안 노인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최근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보행자 안전교육 세미나를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요, 몇 년 전부터 지역 이민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고자 각 경찰서마다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경찰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면서 이들 덕분에 지역사회와 경찰의 두터운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인구가 많고 그만큼의 또 위상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카고에서도 이제 우리 한인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정치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가 결국 이런 편리함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데, 뉴욕은 벌써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뉴욕타임즈가 뉴욕시에 떠오르는 한인타운으로 플러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힐역 인근 먹자골목을 조명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제1회 먹자골목 아시안 축제가 한인과 타인종 5천여 명이 몰리면서 아주 성황리에 주말 동안 열렸습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퀸즈 한인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식당 13곳 등 30여 개의 벤더가 참여해서 한국의 맛과 문화를 타인종들에게 알렸는데요.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축제에는 야외 민속장터와 댄스 경영, 태권도 시범, 씨름대회, 4개국 전통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행사장을 찾은 5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아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한 만두와 송편빚기, 떡매치기 등의 한인 2세와 타인종 주민들도 다수 직접 참여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도 좋은 효과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600인분의 초대형 비빔밥을 만드는 행사에서는 타인종들이 이 비빔밥을 먹으려고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당초 한인이 중심이 된 한식 축제로 기획이 되었었지만 전통 공연과 밴더 등의 중국계와 인도계 등 아시안계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시안 축제로 확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런 아시안 축제 그 중심에 우리 한국이 있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주최하고 CK 스포츠가 주관한 제8회 코암 농구대회가 지난 15일 퀸즈 칼리지 체육관에서 열려서 전국 14개 주에서 20개의 한인 농구팀이 참가해 아주 불꽃 튀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날 결승에 오른 워싱턴 DC 팀은 45대 39로 뉴욕 팀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LA 다저스에서 선발 투수로 뛰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양키 스타디움 마운드에 오르게 됩니다. 류현진은 내일 18일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2연전 첫 번째 인터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류현진의 양키 스타디움 등판이 관심을 끄는 것은요, 일본인 타자 스즈키 이치로와의 한일 투타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한편 류현진과 이치로는 지난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 순위 결정전에서 한 번 맞붙은 바 있습니다. 네. 류현진이 과연 이치로를 포함해서 리그 최고의 타자들이 버티고 있는 양키즈 타선을 상대로 호투 행진을 펼치며 시즌 7승째를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카고 계신 한인 우리 동포 여러분도 관심 있게 그 경기를 지켜볼 것 같은데요. 우리 유현진 선수 뒤에서 아주 우리 열심히 응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네, 올해 뉴욕시 영재 입학 전형에서 영재 프로그램 입학 허가를 받은 최종 합격자가 절반가량에 그쳐 예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14일 발표한 합격자 입학 허가율 현황에서 54%가 영재 프로그램에 최종 입학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편 올해 54%라는 입학 허가율은요, 전년도에 72.5%는 물론 2011년도에 76.8%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한인 학부모도 본인의 자녀가 영재 입학 전형에 합격을 했다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입학 허가율이 좀 내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십시오. 네, 수년간 거듭 좌절돼 왔던 뉴저지주의 서류 미비자에게 거주민 수준의 대학 학비를 적용하는 법안이 17일 주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이날 주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게 될 관련 법안은 주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하거나 동등 학력을 갖춘 서류 미비자가 대상이 되고요.
주 의회를 통과해서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뉴저지는 서류 미비자의 주내 공립대학 진학은 허용되고 있지만 타주 출신 및 유학생에 적용되는 비싼 학비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요,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에 재학하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는 현재보다 $13,000 정도의 낮은 학비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2년 기준 뉴저지에는 무려 43만 명 이상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고요. 관련법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서류 미비자가 혜택을 받게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그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혜택이 그렇게 잘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뉴욕의 송지영 씨, 아주 뉴스 많은 도시답게 오늘도 아주 풍성한 소식이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규화는 항공편으로 편안하고 여유있는 관광. 항공료 포함 $840로 5월 25일부터 매월 출발합니다. 예약 및 문의는 샤프 여행사 847-759-8813. 네,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예고 드린 바대로 우리 조봉환 교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뵀느냐면은 여성회 총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기조 연설을 하셨는데 그 내용면이나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조봉환 교수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마련을 한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회 총회에서 뵀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올해 연세가 80이 한국 나이로 80이에요. 80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법대에서요 축수배를 받았어요. 예, 축수배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를 이제 축하한다는. 네. 오래 살았다는 걸 칭찬해 주는 거죠, 뭐. 예. 근데 오래만 사신 것이 아니라 참 잘 사셨구나. 일단 그 개인적인 업적에 대해서 그동안 이뤄오신 것도 충분하지만은 이 외모를 봤을 때 제가 80이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계신데요. 과찬님이십니다. 일단은 허리가 보통 너무나 꼿꼿하시어서 저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자세가 나쁘다 보면 허리가 구부정한 경우도 있는데 꼿꼿하시고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으시고 분명히 성형 수술을 한 얼굴은 아니실 텐데 주름 없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연설을 하실 때 그 내용의 어떤 그 주제라든지 이런 그 날카로움이 연세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한번 모셔서 그 비결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때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조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라고 이제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본인이 좀 직접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 태생이고요. 네, 경기 여중의 이화여고를 거쳐서 서울대 법대에 2학년 때 미국에 와서요. 뉴욕 소재의 콜롬비아에 소속한 바나드 대학, 여자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 졸업하던 해에 우리 집 양반과 결혼하고 그리고 워싱턴 DC 소재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애들을 길러가면서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소부로 이제 우리 집 양반 이제 직장 때문에 이사를 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생포 미네소다에 살다가 밀워키에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마켓 대학에서 정치학과 과장,
나중에는 또 대학원장 이런 중직을 하는 사이에 저는 애들을 기르면서 아주 좋은 펠로십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에서 국동 역사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밀워키에서 시카고 대학까지 통학을 한 거예요. 거리가 만만치가 않죠. 1시간, 2시간 정도. 사실 처음에 이제 과목만 할 때는 네.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예.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 원웨이에 예. 한쪽 길에 3시간. 그러니까 밀워키에서 아침 6시에 떠나가지고 예. 거기서 엠트랙을 타고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내려서 동쪽으로 가는 잭슨 블루바드 크로스타운 버스를 타고 예. 거기서 지금은 메트로라고 됐지만 그때는 일리노이 센트럴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그 사우스 밴드로 가는 남쪽으로 가는 기차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하이드 파크에서 내려서 이제 또 한 10분, 15분 걸어서 예.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반복해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공부하시는 시간보다는 그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셨군요. 그랬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차에 있는 사이에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이렇게 받으신 그 박사학위는 물론 뭐 다들 쉽게 공부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력과 고생과 그런 여러 상황을 극복하시고 받으신 학위라서 더 귀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때 연세가 어느 정도셨나요? 내가 그게 내 30대에. 30대에? 30대였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74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만 40세가 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는 늙은 학생이었죠, 뭐. 네. 그때.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제일 큰 아이가 14살이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12살, 11살 이렇게 됐을 때예요. 우리 애들이 연년생이에요. 가족들이 특히 자녀분들이 어머니가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만큼 스스로 또 잘 알아서 했나 봅니다. 네, 뭐 늘 아빠도 그렇고 아빠도 학창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만 봐서 그런지 애들이 그것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로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도 다 아주 그냥 멋진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가정을 잘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들이 있는데 걔도 변호사로서 아주 뭐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네. 또 그 세 아이 수하에 우리 6남 2녀의 손자 6에 손녀 2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긴 합니다만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것이 가장 큰 교육이 아니었을까. 이거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만 봤으니 이 자녀분들은 세상에 하는 거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올해 80이시고 70년대 벌써 그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그러면은 미국 오셨을 때는 몇 년이었습니까? 56년. 56년이면 한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전쟁 이후에 아직도 폐허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미국을 오셨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온 이유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건만 거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었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그 폐허가 복구되지 않고 뭐 하도 혼란해서 교수님들이 그냥 5-6군데서 강의를 하시느라고 번번이 결강하거나 늦게 오시거나 빨리 가시거나 이렇게 돼서 교수진들이 부족했군요, 당시에. 부족하고 월급들이 시원치 않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뛰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뭐 학생들이 결강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남학생들은 주로 그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좀 야망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따리 싸고 산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고등고시 공부를 하고 차례차례 이제 순번을 받아가면서 손에다 도장, 여러 친구들 도장 가지고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네네. 그러고서는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를 갖다가 부모님이 산속에 보내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뭐 당시 법대의 여학생 숫자만 해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죠. 200명 중에 20명도 안 됐어요. 예. 네, 그래서 2학년을 다니시다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고 도미를 결심을 하시는 거군요. 그랬어요. 근데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을 간다는 게 그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웠을 텐데 좀 괜찮은 가정이셨나 봅니다. 그때 가정도 괜찮았지만 제가 이제 형제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또 형제 많은 집에 맞으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반년을 두고 그 미국 대사관에 공부관에 다니면서 그 좀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캐탈로그를 다 보고 그런 결과 내가 뭘 알게 됐나 하면은 남자 쪽으로는 좋은 대학에 아이비리그가 7개가 있고 이제 아이비리그 유니버시티가 7개가 있고 또 아이비리그 칼리지가 7개가 있는데 그 남녀공학은 아니기 때문에 여자 대학에 세븐 시스터스 칼리지가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예.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래드클리프는 없어졌지만 이제 하버드에 소속했던 여자 대학이 래드클리프, 뭐 브린 마운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나온 웰슬리, 예. 스미스, 브린 마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넷 칼리지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3개를 제가 그냥 무턱대고 골랐어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셨습니까? 네. 래드클리프하고 베사는 지금 이제 남녀공학이 됐어요. 근데 베사는 이제 뉴욕에서 이제 좀 떨어진데. 네. 그리고 이제 바나드 3군데를 해가지고서는 제가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가난한 한국 전쟁으로 뭐 완전히 도탄에 빠진 나라에서 누가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으니 좀 들여놓아 주십시오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해가지고 첫 번 메일에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전부 준비해가지고 보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입학원이면 이런 걸 원하겠다, 이런 걸 원하겠다. 사진까지 넣고. 네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철저히 해가지고서는 아주 툭툭한 봉투를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한 4개월, 5개월 후에 전부 회답이 왔는데 3군데서 다 입학이 됐어요. 아유. 입학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장학금이 많이 나온 대학이 바나드 대학이고, 그리고 바나드 대학이 뉴욕에 있고, 나는 평생 서울서 살아서 이제 도시 여자니까 네네. 도시 뉴욕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제 좀 이렇게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바나드를 택했어요. 근데 네. 그때 바나드에서 나한테 한 75% 룸앤보드 튜이션 전부 합쳐가지고 75%를 이제 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거를 모두 할 때 제가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 이게 다 이렇게 기성화된 후에 내가 가르쳤더니 놀라시면서도 너무 인상을 깊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너를 미국에 유학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기특해서 별 수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허락을 좀 이렇게 얼마 동안 생각하신 후에 해주셨어요. 예. 그래도 25%는 집에서 네, 좀 보탬을 부모님에서 주셨군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매달 얼만큼씩 그 정부에서 그때 허락한 게 한 달에 100불밖에 안 돼요. 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게. 네. 근데 예. 그때 100불이면은 컸겠습니다. 예. 상당히 괜찮았죠. 거기다가 한국은 그 또 미국과 차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많이 났을 테니 이 환율 차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제 그 25% 이제 남는 거 대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100불씩 보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네. 이제 4학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렇지만은 뭐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고 그냥 좀 양심이 갇히게 될 때인 것 네. 같아서 열심히 공부만 그래도 네. 하셨군요. 그랬어요. 예. 그러시다가 그 부군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양반이요. 이제 사실은 상당히 저한테는 아직까지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네네. 제 생각에는 그분이 나한테 과분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고. 미국에서 만나셨습니까? 미국에서 만났어요. 예. 근데 이분이 사실은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마켓 대학이 서강대학을 세운 학교예요. 네네. 네. 거기에서 신문학과 정치학을 전공하고 57년에 졸업을 하고서는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국제정치학과에 입학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뉴욕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청와대지만 경무대라고 그랬죠. 네. 대통령 관저를 경무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는 너 그때 저 UN 대표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70층에 있었어요. 네. 거기에 임병직 씨라는 분이 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이 UN 회원이 아니라 네. 그냥 그 관찰하는 그러니까 observer mission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무소는 있어가지고 대사도 계시고 이제 스태프 멤버도 있고 네네. 그랬는데 너무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무대 이 박사께 이제 청구를 했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냥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니까는 그 홍보할 사람, 네. 그러니까 프레스 어태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갔더니 얘기 듣기로는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집 양반이 그 판문점 평화회담에서 그때 기자로 있었어요. 네네. 네, 기자로 있을 때 공로를 기억을 잘 하시고 그때 너무나 잘했다는 거를 기억하신 분이 추천해가지고 이런 아무하무게라는 사람이 오기창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 양반 성함이 오기창이었어요. 네. 오기창이가 신문학과 정치학 너무 좋은 컴비네이션의 전공을 더블 메이저를 하고 그것도 잘 너무 성적 좋게 끝나고 그리고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이 돼서 마침 뉴욕에 가 있으니까 그 학생을 말하자면 증역을 해가지고 네네. 임 박사를 돕게 하자 그래가지고 임 박사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경무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당장 임 박사한테 리포트 해가지고서 일하기 시작해라 해가지고서는 그 양반이 정말 그 프레스 어태셰, 컬처럴 어태셰 그 두 가지 역을 맡아가지고 임 박사를 도왔네. 당시 우리나라 그 대사관에 있었고. 네. 대사관이 아니라 유엔 대표부. 유엔 대표부에 계셨고. 네, 예. 네. 거기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57년 여름 가을부터 늦은 여름 초가을부터 58년 사이에 뉴욕에 이분이 계셨는데 제가 바나대학 3학년 때였어요. 네. 그때 만났어요. 아유, 그래도 로맨스가 싹 졌습니까? 만나고 나니까 이 양반이 경기고등학교 졸업에 서울 법대 들어가자 전쟁이 도발했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배셨군요. 모르는 선배였던 네, 거군요. 선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양반이 제 사진을 자기 부모님께 보냈더니 동생이 옆에 있다가
이 학생 내 클래스에 있었는데 바로 밑에 시동생이 저의 법대 동기였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만나셨고 그 100년 해료 하신 다음에 아주 긴 인생을 더불어 나누셨군요. 50년. 제가 지금 잠깐 우리 오 교수님, 지금 이력만 소개했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더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여의치가 않거든요. 네.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시카고에 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는 분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서 이사를 2007년에 왔고요. 네. 그리고 오자 한 3년을 우리 집 양반이 off and on 안 좋으시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타나질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하고 싶으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요, 불러주면 나가죠. 그래서 오늘 저희 초대석은 우리 조봉환 교수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정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심을 좀 알리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지난 그 여성회 행사에서 우리 1920년대 우리 한국 여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저희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웠었던 뭐 나혜석이라든지 그 윤심덕 그리고 김일엽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직접 이제 그분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은 교류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 여성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분들의 이름을 발견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김일엽 스님께 좀 매력을 느껴가지고요. 그때 말씀을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그분과 일당 스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의 그 로맨스를에 대해서 영문으로 소설 쓰기 시작했어요. 역사 소설.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그것은? 그거는 한 1년 되고요. 제가 사실은 영문으로 한국에서 자랄 때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 2달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출판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쯤 모셔가지고 그 책 이야기도 좀 듣고 가끔 저희 초대석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우리 한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보내셨던 아주 뭐 긴 한국 역사를 그 생으로 체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눠주십시오. 오늘 저녁에요. 로타리 클럽에 가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강연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시군요. 오래 오겠어요. 자, 앞으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우리 조봉환 교수 성함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마니오 교수를 만나시면은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 거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